자, 이게 있고, 이분은 좀 다르네. 자, 미국에서 컴퓨터 공학 학사를 졸업했고, 자, 개발적 업무를 하다가, 자, 상인의 뒤늦게 분석적으로 틀어서 독학했다. 파이썬, 뭐, 태블릿 MySQL 사용할 수 있고, 블로그 유튜브를 하면서, 자, 공통점을 공부를 했다. 현재까지 미국 스타트업에서 데이터 분석가로 재직 중인데, 인턴이다 보니, 분석가에서 본격적인 업무를 한다는 느낌은 안 됩니다. 꼭 귀국이라, 이제 한국에서 일자리 알아보고, 근데 이 정도면 뭐 취업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기는 한데, 제가 볼 땐. 혼자 공부해서 프로젝트를 할지, 스타트업에서 취직을 해서 실무 경험을 할지, 이것저것 먹고 싶은데 정말 많네요. 부트캠프는 비추. 그 다음에 뭐 프로젝트를 할지, 뭐 이것도 비추. 영어가 되신다 한다면은 일단은 근데 갈 때는 많으실 것 같긴 한데 제가 볼 때 또 모르겠네요. 와, 근데 이런 분이 한국에 오셔서 또 막 고민을 하고 있어. 어찌 보면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인 것 같긴 한데. 자,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취직을 해서 실무 경험 쌓지.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무조건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기회가 있다 한다면 무조건 실무 경험입니다. 무조건 실무 경험이에요. 자, 무조건 실무 경험에 기반을 둬서, 근데 어차피 이분은 근데 뭐 지금 뭐 취업하셨을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근데 먼저 말씀드리자면 제 같은 경우 실무 경험입니다, 무조건. 그래서 실무 경험으로 무조건 그냥 100%로 좀 가는 게 낫다. 그냥 어차피 왜냐면은 이 미국으로 학사 졸업을 했는데 결국 한국에 오셨다는 것은 아마 좀 이유가 있겠죠. 제가 볼 땐. 이유가 있을 거라 약간 좀 보이긴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국내로 오신다면 무조건 실무 경험으로 좀 알아보시는 것을 저는 좀 추천드리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분 또 보죠. 자, 부트캠프로 공부 시작했습니다. 프로젝트 4개. 오, 진짜. ADSP, 자, 사회조사 분석사인가요? 뭐, 이거 자격증 SQLD도 하나 있고, 참, 대단하십니다. 정말 열심히 사시네. 10년 정도 중국에 살다 온 경험이 있는데, 중국어가 가능하다. 분석 직무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국 쪽에 취업할 것이 아니면은, 솔직히 이거는 그렇게 큰 도움은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중국어는 솔직히 그렇게까지 좀 도움은 안 될 것 같은데? 자, 부트캠프를 시작할 때는 취업할 때는 본고법 공부를 하다 보니 더 재미있고 더 잘하면 부트캠프 빠른 친구일 때 전부 얘기가 어려운데 너무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부트캠프를 이분은 또 다 이제 훌륭하신 분이고 하긴 한데 뭐 어떻게 다 이해를 하겠습니까? 뭐 그게 힘들지. 자, 제가 희망하는 부서는 자, 게임 회사 금융권 데이터 분석가입니다. 제가 지금 너무 부족하여 경험되어 보네요. 분석가로서 직무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 어떤 방향으로 취업 공부와 취업 준비를 해야 될까요? 라는 게 있는데 뭐 직무는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게임 금융권이면은 추천드립니다. 금융권이 있기는 한데 요새 그 금융권은 금융에 관련된 또 자격증 아마 좀 많이 따셔야 될 거예요. 근데 왜냐면 이게 이쪽은 이제 좀 통계학과들을 약간 좀 선행하는 약간 좀 있긴 한데 금융권 근데 저도 약간 좀 들은 얘기긴 하지만 뭐 증권사 계열이라든가 뭐 이쪽으로 해서 좀 많이 취업하시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그분은 통계학부를 나왔는데 제가 전공은 잘 모르지만 통계학과를 나왔는데 경영을 복수 전공을 했어요. 그다음에 통계 석사를 나왔습니다.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금융권 기반으로 하자면은 이제 그 금융 자격증 뭐 이런 거 몇 개를 따서 이제 그쪽으로 해서 이제 일을 하시는 뭐 저도 정확히는 약간 좀 모르겠습니다만 이쪽으로 갔었던 점 이런 분들이 좀 있기는 해요. 근데 그 어떤 분이 있냐면은 그 뭐 CPA를 아예 도전을 해버려서 통계학과 나왔는데 CPA를 도전해서 아예 그냥 가버리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회계나 재무 쪽에 관련됐었던 이거를 좀 더 빡세게 하고자 해서 좀 뭐 이쪽으로 좀 도전하셨던 분도 좀 있기는 하는데 뭐 근데 그걸 하시니까 또 부서 배치는 뭐 회계법인 쪽으로 갔는데 그 부서 배치를 또 그쪽으로 부서 가시는 이걸로 또 가셨다 하더라고. 뭐 저도 근데 그냥 카드로만 들은 얘기로만 합니다. 자, 그게 있었었고 그래서
이 방향이 이쪽으로 해서 좀 맞는 건지는 좀 잘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근데 워낙 이제 금융권 쪽은 이제 뭐 AI라든가 뭐 아직까지는 약간 좀 있긴 하니까 해서 금융 자격증 한번 좀 노려보십시오. 그래서 경영이신지 전공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튼 이런 쪽이 있고, 자 게임 쪽은 10년 정도 중국에 산 경험이 있는데 게임 쪽이 오히려 좀 더 호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제가 볼 땐 중국에 살다 온 경험이라고 해서 중국어가 가능하다라는 게 있는데 이게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좀 몰라요. 근데 만약에 게임 쪽에 가신다 한다면은 그 사업 PM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중화권을 좀 많이 뽑기는 했었어요. 차라리 제가 볼 때는 이쪽 도전해 보신 게 좀 더 나을 것 같긴 해요. 이걸 한다고 게임 데이터 분석을 안 하느냐? 아니요, 합니다. 근데 무작정 게임 데이터 분석을 하느냐? 솔직히 저는 중국어에 대한 이 전공을 살리면서 플러스로 사업 PM이란 걸 해서 여기서 데이터 분석을 하신 게 좀 더 낫다. 저는 오히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이게 나중에 어차피 중국 쪽에 지금 게임이 지능 정책으로 나오긴 했는데 판호가 원래는 막혔어서 원래 중화권 그 사업 PM분을 원래 뽑다가 안 뽑았었어요. 근데 이제 이 판호 부분이 점차 조금씩 이제 그 하기는 하죠. 지금 뭐 던파 모바일 현재 지금 이것도 뚫렸었고, 현재 지금 몇몇 이제 그걸 계속 뚫은 것이 약간 좀 눈에 보이면은 중국 진출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무조건 게임 나온다면 이전에 묵혀놨었던 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게임을 어떻게든 다 론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있다면은 차라리 게임 쪽으로 가셔서 중국어도 어차피 좀 되니까 있다 한다면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뭐 그걸 노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한번 좀 가보신 게 좀 어떠냐라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중국어 사업 PM이 이게 메말랐어요, 지금. 너무 판호를 다 막았으니까. 왜 판호 2010년대 많은데 지금 몇 년 지났어요? 지금 9년 지났잖아요. 거의 7, 8년 만에 판호를 다시 개방을 해가지고 뭔가 조금씩 그것도 왕창 개방한 것도 아니야, 옛날처럼. 왕창 개방한 것도 아니라고 했는데, 근데 게임 이거 근데 자기가 그러니까 요걸 한번 조금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이걸 써놨었잖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것에 대해서 이거를 써놨었잖아요. 자, 프로젝트 4개가 있고 SQL도 있고 ADSP 뭐 이런 거 자격증 이미 다 땄어. 따서 있다면은 솔직히 이거를 가지고 그 입사하는 사람 아니 그 이거를 회사 안에 입사를 했어요. 다른 걸로 중화권 사업 PM으로 입사를 했어. 근데 요거에 대해서 모르느냐? 아닙니다. 이력서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제가 말했잖아요. 회사는 신입을 뽑는 게 아니고 내부 회사에 있는 직원을 재교육시켜서 차라리 이거를 활용을 해서 나아가는 게 더 베스트라니까. 그래서 뭔가 새로운 그 뭐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뭔가 뭐 부서를 만든다라는 게 있다면은 먼저 이력서를 가지고 있었던 요 사람도 먼저 좀 찾아보겠지. 근데 그런 것을 해서 요런 식으로 해서 좀 먼저 가는 것을 찾지, 만약에 이걸 안 하고 새로운 뭔가로 뭐 뽑아서 뭔가 한다라는 게 있다면은 아마 외부 투자를 받거나 아니면은 CEO의 엄청 강력한 의지가 있거나 뭐 좀 요런 것이 있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 이 새로운 AI 뭐 데이터 분석을 막 신설해갖고 막 대규모로 채용을 해. 그거 하더라도 미리 이미 이전에 헤더는 뽑아놔요. 여기 헤더는 이미 뽑아놔서 관련했던 사람들을 이미 다 몇몇 다 채워놓는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에 맞는 사람들로 해서 데이터 분석가를 뭔가 뽑냐 마냐 현재 좀 뭐 이렇게 하긴 하는데, 뭐 한번 노려본다면은 뭐 중화권 사업 PM 제가 볼 때는 게임 쪽으로 가신다 한다면, 금융권이면은 뭐 이런 쪽으로 가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중국어 10년이라는 이 강점이 좀 너무 아쉽기는 해. 그래서 좀 이래서 어땠냐라는 얘기긴 하는데 뭐 여튼 자, 오늘 여기까지고,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볼 때는 다 공통적인 얘기가 있죠. 자 결론이 듣고 싶으면은 다 그냥 빨리하게 넘어가셔서 그냥 결론만 들으세요. 계속적으로 현재 지금 말씀드렸던 게 분석가로 현재 지금 가지 말라고 현재 계속 좀 얘기를 하고 있죠. 비전공항이시면은 왜 이 AI 얘기고 하니, 기존에 있었던 그 자기의 전공이 배운 것이든 아니면은 뭐 중국어든 이걸 좀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제가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분석가로서
퇴사를 하든 이직을 하든 전직을 하든 이제 막 시작을 해서 비전공인데 부트캠프라든가 학원비를 통해서 지금 현재 통계 학부 나왔었던 이 친구들과 경쟁을 해서 뭔가 어떻게든 작은 회사 다녀가지고 경력을 쌓아보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통계 학부인을 또 현재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걔네들이 현재 지금 그런 작은 스타트업조차도 현재 지금 취업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어려운 상황이니까 솔직히 걔네들과 경쟁을 하겠다 지금 당장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돼. 그래서 있는 강점을 가지고 어떻게든 취업을 먼저 좀 해보라는 걸로 현재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기회를 보시라. AI라는 게 결국 그런 거라니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강점을 어떻게든 그게 전공이 맞든 안 맞든 내 적성에 맞든 안 맞든 이런 거지간에 적성에 맞지 않더라도 이 AI를 통해서 분석이란 거 가고 싶다며. 그러면은 원래 가지고 있는 이 장점과 AI를 결부를 시켜서 그 안에서 그 승부를 보는 게 좀 맞지. 무조건 이전에 쌓아놨다고 다 포기를 때려버리고 그 다음에 뭐 새로운 도전을 통해서 무조건 나아가겠다. 이건 정말 위험한 발상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자, 왜 그런 거 하니?